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 자꾸 멈춰 쉬게 되시나요? 조금 앉아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저려오고 걷는 거리가 예전보다 짧아지셨다면 허리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서 있거나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허리와 엉덩이가 뻐근하게 아프다면 이 역시 협착증의 흔한 신호입니다. 허리 협착증은 정식 이름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며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한 척추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신경성 형술과 풍선확장술 같은 비수술 치료부터 수술까지 신경외과 전문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척추 안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그 안에 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척추를 이루는 뼈와 그 사이의 디스크, 그리고 척추 안팎을 지나는 신경이 함께 얽혀 생기는 문제로 나이가 들며 디스크의 수분과 탄력이 줄어드는 퇴행성 변화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나 구부정한 자세, 갑작스러운 부담도 발병과 악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이름의 진단이라도 신경이 어디서 얼마나 눌리는지에 따라 증상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변화가 크게 보여도 증상이 거의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작아 보여도 심한 통증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디스크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디스크의 높이가 줄고 신경을 둘러싼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커지면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여기에 일상의 습관이 더해져 발병 시점과 정도를 좌우합니다. 오래 앉아 일하는 생활과 운동 부족, 구부정한 자세와 다리를 꼬는 습관, 무거운 물건을 잘못된 자세로 자주 드는 일, 그리고 흡연과 과체중은 회복을 더디게 하고 협착을 앞당깁니다. 또 무거운 것을 들다 뜨끔하는 갑작스러운 부담이 방아쇠가 되어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런 위험 요인은 대부분 생활 속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신경성 파행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 걸을 때 신경으로 가는 부담이 커져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 멈추게 되고 쉬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좁아진 공간이 넓어져 증상이 풀립니다. 그래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고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협착증에서는 척추 뒤쪽의 후관절이 두꺼워지는 비후가 함께 오는데 이 후관절이 커지고 염증이 생기면 척추 후관절증 후군이 생겨 허리와 엉덩이가 뻐근하고 아픈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뿐 아니라 오래 서 있거나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심해지는 허리와 엉덩이 통증도 협착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이 밖에도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저림과 당김, 종아리가 터질 듯한 무거움, 발바닥이 둔하고 시린 느낌, 밤에 종아리의 쥐가 나 잠을 깨는 일도 흔합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하루 중에도 며칠 사이에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아파 멈추는 증상은 다리 혈관이 좁아진 혈관성 파행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편해지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카트를 밀 때는 비교적 수월한 반면 혈관성 파행은 자세와 관계없이 걸으면 아프고 발이 차갑거나 발등의 맥박이 약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치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경학적 진찰과 필요한 검사로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협착증과 혈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어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앉거나 허리를 숙일 때 더 아프고 비교적 젊은 층에도 흔하며 주로 한쪽 다리로 통증이 뻗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협착증은 서거나 걸을 때 심해지고 허리를 숙이면 편해지며 양쪽 다리가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 퇴행과 협착이 함께 진행되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자가 점검으로 단정하지 말고 진찰과 영상으로 주된 원인을 가려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은 증상을 자세히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언제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저림이 어디로 뻗치는지, 힘이 빠지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신경학적 진찰로
어느 신경뿌리가 영향을 받는지 추정합니다. 걷다 쉬는 파행과 자세에 따른 변화 같은 증상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MRI나 CT 영상으로 신경이 눌리는 위치와 정도를 직접 확인합니다. 현명신경외과는 CT 등 영상 장비를 갖추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해 혈관 문제나 말초신경, 다른 관절의 이상과 구분해 진짜 원인을 정밀하게 가려냅니다. 허리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활동이 줄면서 근력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니 더 못 걷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오래 그리고 강하게 눌리면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이 회복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관리하며 좋아지지만 증상이 뚜렷해지기 전에 정확히 진단받아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변화가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협착증은 대부분 수술 없이 관리됩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1단계는 약물과 물리치료, 자세 교정과 운동, 생활관리 같은 보존적 치료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하거나 신경 자극이 분명할 때는 2단계로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 같은 비수술 시술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신경압박이 심하거나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에만 3단계로 수술을 검토합니다. 어느 단계가 적절한지는 증상의 정도와 영상 소견, 일상의 불편을 함께 보고 환자와 상의해 결정합니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쪽으로 가는 카테터를 넣어 좁아지고 유착된 신경 주변까지 접근한 뒤 약물을 정확히 전달해 염증과 유착을 풀어 통증을 줄이는 비수술 시술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으로 신경 주위에 염증과 거미줄 같은 유착이 생기면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유착을 박리하고 씻어내며 소염약물을 병소에 직접 전달합니다. 모든 과정은 영상 유도로 위치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 없어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시술 시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대개 하루 납병동에서 시술과 안정을 거쳐 당일 퇴원할 수 있으며 이후 며칠은 바로 무리하지 말고 서서히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은 협착증에서 수술 전 단계로 널리 고려되는 치료입니다. 풍선확장술은 신경성형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술입니다. 카테터 끝에 달린 작은 풍선을 좁아진 신경통로에서 부풀려 공간을 물리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약물을 전달해 염증과 유착을 함께 풀어줍니다. 저희는 이를 척추풍선 신경확장술 또는 풍선신경확장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신경성형술이 약물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풍선확장술은 좁은 공간을 넓히는 단계가 더해지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통로가 많이 좁아 약물 전달이 어려운 중등도 협착증에서 감압 효과가 크며 신경성형술만으로 부족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협착증은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 시술만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리 힘이 빠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렵거나 여러 단계의 치료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통증이 지속될 때는 수술을 검토합니다. 수술에는 좁아진 곳을 넓혀주는 감압술과 불안정한 마디를 잡아주는 고정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최소 침습이나 내시경으로 절개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영상과 증상을 함께 보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착증에는 허리를 살짝 굽히는 자세가 편하므로 이 원리를 이용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 자전거, 물속 걷기, 허리를 굽히는 굴곡 스트레칭, 그리고 코어 근력 운동이 특히 권장됩니다. 생활에서는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고 무거운 것은 허리가 아니라 무릎을 굽혀 몸 가까이서 들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와 적정 체중, 금연, 충분한 수면도 통증을 줄이고 재발 간격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번에 무리하기보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좋아지지만 다음 신호는 신경 손상이 진행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리 힘이 빠르게 빠지거나 감각이 둔한 부위가 빠르게 넓어지거나 안정을 취해도 가라앉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회음부가 둔해지고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면 신경다발이 강하게 눌리는 마미증 후군이라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회복을 좌우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경외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조기에 정확히 진단할수록 수술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걷다가 다리가 저려 자꾸 멈추게 되거나 걷는 거리가 눈에 띄게 짧아지셨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명신경외과는 시청역 인근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CT 영상으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존적 치료부터 신경성 형술과 풍선 확장술 같은 비수술 시술까지 함께 결정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현명신경외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